뷰티케어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굉장히 떨리거든요. 실은 여기 문진남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계세요.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지금 문진남 팀장님께서 실은 이 뷰티케어, 스킨케어를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는 교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 앞에서 제가 이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뭔가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는 그런 심정으로 네, 이 앞에 서 있는데 또 전문가가 계시니까 또 의지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스킨케어 쪽에는 경력도 전혀 없고 또 지식도 없는 여러분과 같은 애터미 사업자인데요. 제가 뷰티케어를 들었다는 이유 이 하나만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듣고 배운 바를 최대한 그대로 전달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강의를 듣다가 여러분이 질문이 생기셔도 제가 질문에 대답을 못 해드릴 수도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공부하고 들었던 것, 아는 것 중에서는 최대한 알려드릴 테니까요. 나중에 질문 있으시면 여기 또 경험이 많은 사업자분도 계시고 또 문진남 다이아몬드 마스터님도 계시니까 질문에 서로 토론하는 형식 또 답변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의견 제시 형식으로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들은 그 뷰티케어는요, 총 6주 과정이었어요. 스킨케어 3주, 메이크업 3주, 이렇게 6주였는데요. 메이크업 강의는 실은 실습이 엄청 많아서 제가 이번에는 메이크업은 1주만 이론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총 스킨케어 3주, 메이크업 1주에서 4주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가 강의를 들었을 땐 1시간 반 이론에 1시간 반 실습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지금 1시간 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량을 빠르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말을 빨리 할 수도 있는데, 잘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뷰티케어 스킨케어 1강인데요. 뷰티 전문 이론과 실습이 같이 진행이 될 거예요. 다음 주부터. 그런데 이론적인 부분을 보시게 되면 뭐 피부 구조, 기능, 그리고 피부 타입과 피부 상태에 따른 피부 분석, 또 애터미 화장품의 기능과 특징, 전체적인 라인업, 그리고 우리 피부 문제 중에서 가장 고민이 되는 노화와 과색소 침착 피부에 대해서 이제 이론적인 공부를 3주에 걸쳐서 하게 될 겁니다. 이런 이론적인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애터미 사업을 하실 때 좀 더 전문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은요, 실은 자가 관리예요. 자가 관리. 내 얼굴부터 사실은 관리를 잘 해야 고객들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을 잘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 피부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뷰티케어 기초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스킨케어에 대한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품 라인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요, 저희 제품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제 쓰시던 것만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보시면요. 클렌저부터 해서 토너, 집중 케어 로션, 아이크림, 크림, 그리고 미스트, 스페셜 케어, 딥 클렌징, 마스크팩, 자외선 차단제 이렇게 전 라인에 걸쳐서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품들 다 사용해 보시진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저도 이 한 라인만 사서 쓰는 게 아니라 제가 필요한 제품을 다 구입을 해서 그때그때 제 피부 컨디션에 맞게 선택해서 사용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게 하시는 방법을 이제 배우시게 될 텐데요. 스킨케어 강의를 모두 듣고 나시면 왜 그래야 하는지를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어, 또 저희 이 애터미 라인을 보시면요. 모든 연령층 니즈에 대응하는 핵심 라인 포트폴리오라는 거죠. 먼저 처음에 보시면 어,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그 수요가 급증하는 디에이징 케어인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가 있고요. 그리고 젊을 때부터 미리미리 시작하는 얼리 안티에이징 케어, 스킨케어 더 페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이트닝 케어에는 앱솔루트 스노우,
진정 케어에는 더마리어 시카, 아크네 케어에는 아크네 클리어 엑스퍼트 시스템, 여드름 라인이죠. 그 다음에 수분 강체는 하이드라 브라이트닝 케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듯이 정말 모든 연령층의 사각지대가 없이 모든 연령층 니즈를 다 충족시키는 그 라인이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플러스 업무 라인과 키즈 라인까지 있다는 는 사실입니다. 음, 여러분이 이 제품 하나하나 대해서 대부분 다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번 뷰티 케어 강의를 통해서 이 훌륭한 제품들이 어떤 테크놀로지가 들어있는지, 이 테크놀로지가 피부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도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더 나아가서 같이 사용하면 시너지가 나는 제품들이 뭐가 있는지, 상승 효과를 올리는 방법들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요. 오늘 1강에서는요, 스킨케어의 필요성, 피부에 대한 이해, 피부 구조와 기능, 피부 타입 분석, 그리고 스킨케어 솔루션 올바른 클렌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마지막 올바른 클렌징이 굉장히 오늘 주인공입니다. 제일 중요한 파트거든요. 자,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킨케어의 필요성이 무엇일까요? 스킨케어, 즉 피부 관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여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피부가 지닌 기능을 유지하면서 미용상의 장애를 없애고 과학적인 토대로 화장품이나 매뉴얼 테크닉의 힘을 이용하여 피부의 아름다움과 건강을 함께 추구하는 것이다. 네, 궁극적으로 뭐냐면요. 아름답고 건강한 피부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해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해주고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고 그리고 피부 상태에 따라 각질 케어가 필요하신 분, 브라이트닝 케어가 필요하신 분, 케어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스킨케어의 목적은 피부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이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피부에 대한 이해, 피부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피부를 왜 알아야 되냐면요. 애터미 화장품 테크놀로지가 그 훌륭한 그 기술이 피부 생리학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또 피부를 알아야 정확하게 피부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어, 그냥 내 피부가 지성이다, 건성이다가 아니라 피부 생리학적으로 왜 내 피부가 이런 상태가 됐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인을 알아야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할 내용이 약간 전문적인 단어가 나오는데요. 최대한 제가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피부는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림에서 보시면 피하 지방, 진피, 표피 이렇게 3층, 3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피부는 우리 몸 전체를 덮고 있는 가장 넓은 기관입니다. 그 부속 기관으로는 뭐 한선, 피지선, 모발, 뭐 손톱, 발톱 이런 것들이 이제 부속 기관으로 들어 있고요. 이 피부의 무게가요, 전체 체중의 16%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부의 구성 성분은 수분, 단백질, 지질, 그리고 기타 물질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피하 지방층 먼저 살펴볼게요. 제일 밑에 피부의 제일 아래층에 있는 피하 지방층인데요. 피하 지방층은 외부로부터 이제 내 피부와 내부 기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완충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넘어져도 이 피하 지방 때문에 우리가 덜 다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여자들은요, 임신을 하잖아요. 그럼 아기를 이제 출산해야 되기 때문에 복부나 둔부, 가슴 이런 부분에 남자들보다 더 많은 피하 지방을 갖게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피하 지방이요, 체온 조절 작용도 해요. 그러니까 이 지방이 몸의 체온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아준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뚱뚱한 사람이 더 추위를 덜 탄다고 하는 말이 사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피하 지방층에 남은 여분의 그 영양소가 이 피하 지방층으로 저장이 됩니다. 왜 저장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장 안 됐으면 좋겠는데. 먹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이게 자꾸 여기 저장되니까 그건 좀, 네, 좋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피로 한번 볼게요. 진피는 이제 우리 피부 그 3층 중에 중간에 있는 층으로 보시면 가장 두꺼운 층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진피는 바로 윤기 있고 탄력 있는 아름다운 피부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진피는요, 피부의 90%를 차지하는 치밀한 결합 조직이고요. 유두층과 망상층 이렇게 두 층으로 구분이 됩니다. 유두층은요, 혈관이 모여 있어서 그 표피와, 그러니까 진피의 가장 높은 곳이 유두층인데 바로 위가 표피죠. 이 표피에 영양과 산소를 공급해주는 곳이 유두층이고요. 망상층은 어, 망상층에는 뭐가 있냐면 주로 우리가 그물층, 이렇게 그물처럼 생겨서 그물층이라고도 하는데 이 망상층의 주요 구성 성분 세 가지가 지금 보이시나요? 제 얼굴 때문에 안 보이시나요? 옮길까? 네. 주요 구성 성분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콜라겐, 엘라스틴, 기질. 네, 기질은 무코다당류라고도 하고 히알루론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어, 이, 잠시만요. 네, 이 피부의 가장 두꺼운 부분을 차지하는 진피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네, 진피가 피부의 탄력과 윤기를 유지시켜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진피 속에 있는 콜라겐이 망가지거나 손상되거나 감소가 되면 이 피부 겉에 주름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엘라스틴이 망가지거나 손상되거나 감소가 되면 탄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들어 올렸을 때 이렇게 금세 돌아가지 않고 이렇게 있는다든지 아니면 베개 자국 눌렀을 때 이렇게 금방 올라오지 않는다든지 하는 경험 있으시죠? 저도 나이가 드니까 더 올라오는 속도가 늦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콜라겐은 피부 주름에 관여하고 엘라스틴은 피부 탄력에 관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하나 더 있었죠? 무코다당류는 바로 무엇일까요? 이것은 아까 히알루론산이라고 했듯이 네, 수분이에요. 피부의 수분 보습에 관여하는 것이 바로 이 무코다당류입니다. 어, 진피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 세 가지 콜라겐, 엘라스틴, 기질은 꼭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콜라겐과 엘라스틴은 당이고요. 단백질이고요. 무코다당류는 당이에요. 탄수화물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이 둘이 같이 결합을 잘 해야 더 기능이 잘 발휘가 되는데 실제로는 당과 단백질 결합을 잘 할 수가 없다고 해요. 그것을 잘 결합시켜 주는 게 피브로넥틴이라는 이 물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했던 세 가지 콜라겐, 엘라스틴, 기질이요. 그냥 저절로 생기는 물질이 아니에요. 그것을 만들어주는 세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섬유화 세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섬유화 세포는 영어로 파이브로블라스트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별표 세개를 치겠습니다, 여기. 자, 파이브로블라스트 우리 세 번 한번 얘기해 볼까요? 파이브로블라스트, 파이브로블라스트, 파이브로블라스트. 네, 이거 꼭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비만세포와 대식세포는 면역과 알러지 반응에 관여하는 세포라서 저희와는 그렇게 크게 관계되지 않는 세포입니다. 그러나 우리 몸에 우리가 맞지 않는 것이 들어왔을 때 트러블이나 이제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제일 위층으로 가볼게요. 제일 위층 표피죠, 표피. 네, 우리가 보고 만지는 피부 표피입니다. 어, 표피는요, 가장 위층에 있고요. 제가 아까 진피가 진짜 피부다 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에게는요, 이 표피가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화장품이 직접 접하는 곳이 이 표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피부 타입을 알고 피부 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이 표피가 되게 크게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선 보시면요. 음, 표피는 피부 중 가장 얇은 층이라고 돼 있고, 평균 두께가 이렇게 숫자로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 두께일 것 같으세요? 표피.
표피가 쉽게 말하면요. A4 용지 한 장 정도의 그 두께라고 해요. 그 여성분들 그 세구도 신으면 발 뒤꿈치 물집 생기신 분들 경험 있으시죠? 그래서 그 물집 탁 터지면 살 껍데기가 이렇게 나오면 엄청 따갑잖아요. 그 살 껍데기가 바로 표피입니다. 굉장히 얇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얇은 표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피부 바깥층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표피만 따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표피 이렇게 보시면 층이 이렇게 5층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표피의 제일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이 기저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저층에는요, 여기 설명 보시면 케라틴을 만드는 각질 형성 세포와 멜라닌을 만드는 멜라닌 형성 세포를 가지고 있다라고 적혀 있죠. 이 기저층은 단층으로 이루어진 층인데 두 가지 세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각질 형성 세포, 멜라닌 형성 세포입니다. 영어로는 케라티노사이트, 멜라노사이트. 자, 케라티노사이트는 조금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멜라노사이트 하니까 바로 이건 뭔지 아시겠죠?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세포입니다. 이 두 세포도 중요하니까요. 기억을 꼭 해주세요. 표피, 가장 위층 표피의 가장 아래층 기저층에 있는 두 가지 세포, 각질 형성 세포, 케라티노사이트, 멜라닌 형성 세포, 멜라노사이트. 네, 기억을 꼭 해주세요. 자, 그래서요, 아까 그 유두층에 모세혈관이 많아서 표피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한다고 했잖아요. 그 산소와 영양분을 이 기저층의 두 세포가 받아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신과 똑같은 세포 하나를 더 만들어요. 그리고 위로 이렇게 올려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두 세포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 기저층 바로 위에는 유국층이라고 있어요. 유국층은 표피 중에서 가장 넓은 층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는요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랑게르한스 세포가 존재합니다. 랑게르한스 세포가 있다는 것은 우리 피부에 맞지 않는 화장품이나 이런 걸 썼을 때 트러블을 일으키게 하고 이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세포예요. 근데 이 랑게르한스 세포가 젊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젊은 층들이 주로 뭐 피부 트러블이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피부 트러블 거의 안 나거든요. 네, 젊은 층들을 보시면 좀 피부 트러블 나는 경우가 많은 게 이 랑게란스 세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 다음 위로 올라가면 과립층이 있죠. 여기가 각질화 과정이 일어나는 층이고요. 베리어존이라고 해서 수분 저지막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영장에서 하루 종일 놀아도 그 수영장 물이 우리 몸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막 우리가 막 똥똥 이렇게 막 불어서 막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이 수분 저지막이 있어서 바깥의 물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준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층은 투명층이에요. 투명층은 주로 어디에 있냐면 손바닥과 발바닥에 있어요. 그래서 손바닥과 발바닥, 다른 피부에는 이 투명층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손바닥과 발바닥의 표피가 가장 두껍다라고 합니다. 얘네들은요, 이 투명층은 빛과 수분을 차단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흑인들 보시면 다 시커먼데 어디만 하얗죠? 손바닥, 발바닥만 하얗잖아요. 흑인들 밤에 입 안 벌리고 있으면 있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 조금 살짝 보이는 네, 그 이유가 바로 이 손바닥, 발바닥에 투명층이 있어서 빛과 수분을 차단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깥층, 제일 위층에 가시면요, 각질층, 너무나 잘 아는 각질층, 많이 들어본 각질층이 있습니다. 이 각질층은요, 설명해 보시면 몇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되어 있죠? 네, 10개에서 20개 층으로 겹겹이 쌓여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정상이에요. 각질층이 10개에서 20개 층으로 쌓여 있는 게 정상인데, 만약에 각질층이 너무 얇다, 10 이하다, 그러면 어떤 피부가 될까요? 각질층이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이 정도 얇아요. 그러면 예민한 피부가 된다라고 합니다. 반대로 각질층이요, 막 40층, 50층씩 있어요. 그러면요, 그 피부는 노화 피부라고 해요. 네. 이건 제가 자세히 나중에 다시 공부하게 될 건데요. 각질층이 얇다는 건 그만큼 보호막이 없다. 그래서 피부가 자극에 예민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얇은 피부는 각질 케어를 해줘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절대로 하면 안 되겠죠. 각질이 안 그래도 얇은데 각질을 이렇게 떼어내면 더 예민한 피부가 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노화 피부는요, 각질 케어를 꼭 해줘야 돼요. 왜냐면 각질이 너무 두껍잖아요. 그죠? 우리 이브닝 케어 중에 필로프 팩이랑 필링 젤 이거 되게 사랑하시는 분들 많죠. 저도 그렇거든요. 너무 많이 써도 전혀 트러블이 없고 굉장히 피부가 촉촉하고 더 막 광이 나는 그런 피부가 되는데 그런 분일수록 노화 피부일 확률이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각질층이 있기 때문에 이 각질을 제거하고 난 후 피부에 이제 기초 화장을 하게 되면 더 흡수가 잘 되고 촉촉하기 때문에 사랑한 그 제품을 사랑하게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어, 전혀 문제가 없고 피로프팩을 열심히 해도 피부가 다 좋아진다 하시는 분들은 노화 피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표피는요, 5층으로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굉장히 얇지만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다음에는요, 각화 과정을 보게 될 건데요. 각화 과정은 보시면 케라티니제이션이라고 해서 기저층에서 각질층까지 각질세포가 올라오는 과정 14일, 각화된 각질세포가 각질층에서 피부를 보호한 후에 탈락하는 과정 14일, 총 28일로 주기가 이제 정상적인 각화 과정의 주기라고 합니다. 어, 아까 각질 형성 세포 기억나시나요? 네, 지금 각하 과정의 케라티니제이션이라고 영어로 나오니까 이제 아시겠죠? 네, 케라티노사이트가 각질 형성 세포입니다. 기저층 표피의 가장 아래층에 이 케라티노사이트가요, 자기와 같은 세포 하나를 더 만들어서 위로 올려 보냈는데요. 이게 과립층까지 14일 만에 가고요. 각질층에 14일 동안 머무르다가 이제 탈락하면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이 각하 주기가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28일 주기가 딱 정상인데, 각하 주기가 너무 짧으신 분들이 있어요. 막 20일 만에, 10일 만에 이게 막 떨어져 뭐 15일 만에, 뭐 20일 만에 떨어져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아까 말했듯이, 굉장히 예민한 피부를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이 탈락되어야 할 각질이 탈락되지 않고 계속 얼굴에 붙어 있다. 그러면 이제 각질층이 굉장히 두꺼워지겠죠. 그러신 분들은 이제 노화 피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각하 주기가 28일인데, 이 각하 주기가 건강해지지 않으면 변화가 되면 우리 피부 상태가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하 주기가 비정상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 피부는 문제성 피부로 변화하게 되기 때문에 이 각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아시게 되면 그거에 맞춰서 또 화장품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의 2가지 기술입니다. 제가 이거를 여기 이제 뽑아왔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피부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쭉 했잖아요. 그런데 이 피부 구조와 우리 이 셀렉티브 스킨케어의 이 2가지 기술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매칭이 되는지를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제 가지고 나왔어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 이제 아실 거예요. 셀렉티브 테크놀로지는 전달 기술이죠. 네. 그리고 셀렉티브 코드는 소재 기술입니다. 네. 그러니까 소재 기술이라는 것은 효능 원료를 말하는 거고요. 테크놀로지는 이 효능 원료를 전달하는 그 기술인데, 셀렉티브 코드는 3가지가 있어요. 저희 보시면요. 뭐죠? 올마이트, 리프팅,
그리고 브라이트닝 코드 이렇게 세 가지 코드가 있어요. 이 코드가 있는데 이 안에 각각의 유효 성분들이 뭔지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도르민 보이시나요? 도르민? 네. 이 도르민은 어떤 기능을 하냐면요. 그 휴면기에 있는 식물들을 보면서 어떻게 성장이 멈췄는데 식물이 여전히 살아있지? 하는 그 질문에서 시작된 연구로 만들어진 성분입니다. 세포의 휴면기를 이용해서 피부에 화장품에 적용했는데요. 피부의 시간을 멈추고 노화를 멈추게 하는 성분이 바로 이 도르민입니다. 그리고요, 고순도 식물성 EGF는요, 세 가지 코드 중에 한 군데만 있어요. 어디죠? 올마이트 코드에만 들어있는 것이 고순도 식물성 EGF 성분이에요. 이거 되게 엄청 고가의 원료라는 거 우리 다 아시죠? 네. 혹시 아시나요? 1kg에 얼마인지? 네. 1kg에 무려 1.5조. 네. 이 1kg 분량의 원료가 무려 1.5조나 되는 엄청나게 비싼 고가의 원료입니다. 그 타사에서도 자기 이제 화장품 설명할 때 EGF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타사 제품에서 말하는 그 EGF 수준과는 차원이 다른 함량이 우리 셀렉티브 스킨케어에 들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기능이 있냐면요. 그 식물이 자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우리 피부 재생에 필요한 성분을 뽑아낸 그 기술이 적용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피부 재생, 그리고 우리의 피부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고순도 식물성 EGF입니다. 그리고 루핀 단백질은요, 어, 아까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 보신 분은 없으시겠죠? 표피와 진피 사이에는요, 아까 제일 바깥층 표피와 진피 사이에는 DEJ라는 그 곳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덜모 에피더멀 정션이라는 건데요. 이 DEJ를 강화시켜주는 물질이 이 루핀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생겼어요. 나이가 들수록 이게 느슨하게 완만하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완만해질수록 노화가 진행됐다. 노화의 진행을 알려주는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이 DEJ를 강화시켜주고 젊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루핀 단백질이에요. 마지막으로 요세미티 바로 여가물은 그 미국의 요세미티 공원의 메타세카이어 나무에서 발견된 건데요. 턴오버 주기, 즉 각화 과정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주는 성분이에요. 제가 아까 각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것을 조절해서 해주는데 이 각화 과정이 비정상일 때 우리 피부가 문제성 피부가 된다라고 했는데 이 요세미티 발효 여가물이 그 각화 과정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장수 유전자가 들어있다라고도 하더라고요. 자, 너무 성분들이 좋죠. 이 네 가지 성분들이. 이렇게 좋고 고가의 성분들을 이렇게 다중 앱점 캡슐로 딱 싸요. 딱 싼 게 바로 그 셀렉티브 코드죠. 자, 그런데 이렇게 효능 좋은 성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효능이 필요한 곳에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좋은 효능이 그냥 표피에만 탁 머물러 있다가 사라지면 어때요? 그건 너무 아깝죠. 전혀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잘 전달하게 하기 위한 기술이 셀렉티브 테크놀로지인데요. 이 올마이트 코드에 단백질을 결합하는 물질을 같이 탁 붙입니다. 그게 바로 리간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그 세포에는요, 리셉터라고 하는 수용체가 있어요.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래서 보시면 어, 지금 보시면 리간드 모양이 올마이트 리프팅 브라이트닝의 리간드 모양이 다 다르죠. 그런데 옆에 보시면 리셉터의 모양과 정말 레고처럼 탁 맞게 마치 내 것인 것처럼 탁 결합시켜주는 그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내가 항암 치료의 표적 치료처럼 내가 원하는 곳에 직접 찾아가서 타겟팅하는 기술이 바로 이 셀렉티브 테크놀로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너무 감동적인 것이 있어요. 자, 올마이트 코드가 어느 세포로 가는지 한번 보실까요? 제일 끝에? 네, 파이브로블라스트. 제가 아까 세 번 외치,
라고 했던 그 중요한 세포입니다. 뭐죠? 진피의 피부의 주름과 탄력을 결정하는 콜라겐, 엘라스틴, 기지를 만들어주는 세포가 바로 파이브로블라스트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 올마이트 코드가 파이브로블라스트를 증식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세포가 증식이 되니까 콜라겐 엘라스틴 기질을 많이 만들어내겠죠. 결과적으로 우리 피부의 주름과 탄력을 개선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피부과 가셔서 레이저 시술 막 몇백만 원씩 짜리 받으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게 바로 이 파이브로블라스트 증식시켜주는 방법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돈 들이지 않아도 화장품으로 이미 하고 있죠? 네, 너무 감동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이걸 들으면서도 너무 막 뿌듯했는데요. 자, 그리고 리프팅 코드는요, 어디로 가는지 보실까요? 짠! 네, 케라티노사이트로 갑니다. 네, 리프팅 코드는 이 케라티노사이트, 각질 형성 세포로 가서 건강한 각질을 만들려면 건강한 케라티노사이트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리프팅 코드는 케라티노사이트를 타겟팅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 브라이트닝 코드는요, 멜라노사이트로 갑니다.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색소를 만드는 멜라노사이트를 브라이트닝 코드가 직접 타겟팅을 한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이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가 대단한 이유는요. 여러분 방금 설명 들으신 것처럼 피부 생리학적으로 완벽하게 매칭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화장품을 쓰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피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건강한 피부가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걸 쓰면요. 네, 그래서 이런 훌륭한 소재와 기술을 원자력 연구원과 한국콜마가 공동 연구 개발했고 우리끼리만 그냥 좋다 좋다 한 게 아니죠. 국가에서 인증을 했죠. 특허 기술상인 장영실상과 그리고 특허 기술 대상인 세종대왕상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NEP 인증과 차세대 인류 상품 인증을 받아서 화장품 기술로는 최초로 사관왕을 달성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강의 들을 때요, 그 교수님께서 이걸 설명하시면서 엄청 흥분하신 기억이 나요. 그 교수님은 이 피부 생리학적으로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막 어떻게 화장품이 이걸 이렇게 매칭을 할 수가 있냐. 엄청 감동을 하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강조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앱솔루트 스킨케어 너무 대단한 제품이죠? 네, 그걸 알아본 여러분들은 더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자, 피부 구조를 계속, 네, 계속 이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부 장벽에 대해서도 알아볼 텐데요. 피부 장벽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인체의 수분과 영양 성분이 밖으로 나가는 걸 조절하고 또 외부의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우리 피부 본연 자연적인 피부 보호 기능입니다. 이 피부 장벽을 이루는 요소가 네 가지가 있는데요. 각질세포,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각질세포 안에 세포간 지질, 그리고 천연 보습 인자, 그리고 피지막. 피지막은요, 우리의 피지와 땀으로 만들어진 피지막인데요. 이게 우리 피부 장벽을 보호한다라고 합니다. 먼저 천연 보습인자를 보시면 Natural Moisturizing Factor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각질과 각질층 안에 세포 사이에 이제 수분을 머금으면서 스펀지처럼 존재하는 이 인자인데요. 가장 많은 성분이 아미노산이죠. 보시면요. 그래서 이제 아미노산이라고 하면 보습 효과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세포간 지질인데요. 네. 그 각질층의 각질과 각질 사이를 탄탄하게 붙여놓는 시멘트의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수분 증발을 막고 피부 안으로 유해물질이 침투되는 것을 막아준다고 하는데요. 음, 제일 많은 성분이 세라마이드.
많이 들어보셨죠? 네. 세라마이드가 많이 들어있는 우리 화장품 중에 세라베베가 있어요. 네. 세라베베가 세라마이드가 많이 들어서 이름을 세라베베로 이제 저희가 지었는데 어른이 써도 그게 키즈 라인이긴 하지만 저는 그 제품 되게 좋아하거든요. 바르면 되게 촉촉해져요. 세라마이드가 많이 들어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첫 줄에 보시면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및 지방산 등으로 이루어진 라멜라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 라멜라 구조는요 이렇게 생겼어요. 제 스크롤이 보이시나요? 제 화살표가? 안 보이세요? 저만 보이시는구나. 네. 네. 이 라멜라 구조를요, 화장품에 기술에 적용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라멜라 액정 공법. 네, 피부 친화적인 라멜라 구조의 유효 성분이 피부 흡수를 용이하게 하고, 그러니까 세포, 각질과 각질 사이의 그 세포 간 지질,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작게 마이크로하게 만들어서 흡수가 용이하게 만들어진 것이 이 라멜라 액정 공법인데요. 이 기술이 적용된 게 앱솔루트 셀렉티브 로션, 앱솔루트 스노우 다크스팟 코렉터, 하이드라 브라이트닝 크림, 옴무 스킨케어 등의 이 라멜라 액정 공법이 적용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부 그 장벽을 보호해주는 그 그 네 가지 요소 중에 하나, 세포 간 지질, 그 중에서 라멜라 구조, 액정 공법으로 사용해서 피부 장벽을 보호해준다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지막인데요. 어, 피지막은, 우리가 피지가 많이 나고 땀이 이제 나시는 분들, 이제 피지가 많이 나는 피부는 어떤 피부예요? 지성 피부죠, 지성 피부. 네, 지성 피부가 피지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지성 피부는 그래서 그만큼 보호막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겠죠. 네, 그래서 지성 피부는요, 건성 피부보다 노화가 더 늦게 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피지와 땀은요, 실은 천연 화장품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우리는 피지가 나오면 막 싫다, 막 그랬었는데, 저는 이 설명을 듣고, 피지도 우리 몸,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사실을 새롭게 깨달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이 피지 분비가 적어지잖아요. 이제 적어지고, 그러면서 노화가 생기기 쉬우니까 화장품을 굉장히 잘 발라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실 피지는 유분이고 땀은 수분인데 이 피지막이 이렇게 잘 서로 융화가 되기가 힘든 구조잖아요. 그런데 그 피지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유화작용을 해서 피부의 보호막을 만들어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산성막을 만들어준다. 그래서 pH 밸런스까지 맞춰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피부의 pH는요, 약산성일 때 가장 건강한 피부라고 합니다. 어, pH 5.5일 때 약산성인데요. 이때 수분 증발과 번식 억제 등 외부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수록 pH가 알칼리화가 되어 간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pH 밸런스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겠죠. 우리 화장품 클렌저 중에 pH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에코, 마일드, 버블 클렌저, 더마리 리얼 시카, 젤 클렌저, 그리고 약산성 바가 있습니다. 피부의 기능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그냥 좀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부의 궁극적인 기능은요, 보호 기능이에요, 보호 기능. 그런데 그 외에 면역, 작용, 비타민 D 합성, 호흡 작용, 체온 조절, 감각, 지각, 그리고 분비 작용 등의 기능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피부 타입 분석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의 피부 타입 확인하기. 피부 타입을 결정하는 요인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해요. 모공 크기, 피지 분비량이죠. 그리고 함수량, 함유량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피부 타입의 결정 요인은요, 선천적인 피부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타고나는 거죠. 여러분, 모공이 크면 피지 분비가 많고
모공이 작으면 피지 분비가 적다라는 건 다들 이제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피부를 딱 봤을 때 모공이 크다 그러면 아, 지성 피부, 모공이 작다 그러면 건성 피부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 한 가지 다른 점 조심해야 될 건 노화 피부에서 모공이 큰 건요. 피부가 늘어져서 모공이 커 보이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노화 피부의 모공 크기와 우리 일반적인 피부의 그 모공 크기와는 같이 생각하지 마시고 따로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어, 그리고 함수량은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에요. 그런데 아까 제가 지성 피부, 피지와 땀이 많은 피부는 피지막이 있어서 수분 증발을 억제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성 피부는 함수량도 자연적으로 높고요. 건성 피부는 이 함수량도 자연적으로 좀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천적인 피부, 타고난 피지성과 한선에 따라서 우리가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요. 건성, 중성, 지성, 그리고 그 외에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복합성 피부가 있습니다. 그 후천적 피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성 피부를 보시면요. 가장 이상적인 피부예요. 제가 아까 좀 전에 설명드린 피부 구조와 그 모든 기능이 정말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는 그야말로 완벽한 피부가 바로 이 중성 피부입니다. 그래서 희귀 피부라고도 해요. 이 중성 피부가요,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여름에는 지성이 되기 쉽고 겨울에는 건성이 되기가 쉽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중성 피부를 유지하려면 매일매일 규칙적이고 올바른 기초 케어도 해야 되지만 연령이나 계절에 맞는 화장품 선택을 또 잘 해주셔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성 피부는요, 이게 사진이 너무 짝짝 갈라진 사진이어서 좀 안타깝네요. 건성 피부는 수분량도 적고 이제 피지도 적은 피부가 건성 피부겠죠. 그래서 건조하고 윤기가 없다. 그리고 피부 표면에 이제 잔주름이 생기기 쉽고 노화가 빨리 온다. 모공이 작고 또 세안 후 피부 당김이 심하고 각질이 쉽게 생기며 화장이 잘 받지 않고 들뜬다. 아, 네. 근데 이 건성 피부가요, 타고난 피부잖아요. 우리가 어찌 할 수 없는. 그래서, 이런 피부이신 분들은 이런 피부다라는 것을 아시고 관리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건성 피부는요, 자극적이고 과도한 클렌징은 절대 피해야 되고요. 과도한 사우나나 자외선 등의 자극을 또 피해 주셔야 합니다. 지성 피부로 넘어갈게요. 지성 피부는 또, 피지가 또 많아서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지성 피부이신 분들은 클렌징류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이게 오일리하니까 막 제거하고 싶으시거든요. 그런데, 이 피부에 이 클렌징을 하고 나서 즉각적인 수분 보충을 꼭 해주셔야 되는 게 이 지성 피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지 분비는 많은데 왜 젊으신 분들 중에 나는 피지 분비는 많은데 속건조가 있는 것 같아. 따갑고 건조해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런 분들 자세히 보시면 이 닦아내고 제거하는 거에 굉장히 급급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막 제거만 하시는데 꼭 수분 충전을 같이 해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만 해주시면요, 지성 피부는 굉장히 좋은 피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줄에 보면 피부가 두껍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지성 피부의 피부가 두껍다라고 하는 건 각질층이 두껍다라고 하는 거랑은 다른 개념입니다. 네, 각질층이 두꺼운 건 노화 피부였고요. 이 지성 피부는 그 피부 자체가, 그러니까 피지가 많으니까 간극이 넓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둘을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복합성 피부는요, 이두 가지 건성과 지성 피부가 같이 공존하는 그런 피부를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선천적인 피부 타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피부 타입에 맞는 애터미 제품을 추천한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찍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앱솔루트 스노우는요, 보시면 건성, 중성, 복합성, 지성에 다 써도 좋다고 되어 있는데 건성, 중성, 지성 피부여도 어, 그 브라이트닝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러신 분들은 이제 앱솔트 스노우를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크네도 마찬가지예요. 여드름 피부에도 쓰지만 지성인 피부들 중에서 여드름 피부 문제성 있는 피부가 많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고 자기에게 맞는 화장품을 선택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제가 아까 여기가 제일 중요한 주인공이다라고 했는데, 올바른 클렌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클렌징이 뭘까요? 클렌징. 클렌징이 뭔지를 한번 우리가 그 개념을 좀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설명을 보시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피부 표면에 있는 화장품 잔여물과 피지나 땀 등 피부 노폐물과 피부에 부착되어 있는 먼지와 유해 물질 등을 클렌징 제품을 사용해 제거하는 과정으로 피부를 청결하게 해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포인트가 뭐냐면요. 피부 표면이라는 거예요. 피부 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클렌징은 피부 표면에 있는 그 땀이나 먼지를 제거하는 것이지 피부 장벽까지 막 없애는 그런 것은 클렌징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 개념을 좀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제품의 클렌징 라인업을 보시면요. 어, 자, 여기 프리 클렌징이라고 적혀 있어요. 네. 리베나이 리무버, 마일드 클렌징 워터, 그리고 딥 클렌저, 딥 퓨어 클렌징 오일, 더마리얼 시카 젤 클렌저, 이브닝 폼 클렌저, 아크네 클리어 폼 클렌저, 에코 마일드 버블 클렌저 이렇게 있고요. 약산성 밥까지 해서 한 9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메이크업을 지울 때 리베나이 리무버로 지우고 또 우리가 1차 세안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1차, 2차 세안을 하기 때문에 1차, 2차 세안에 어떤 제품을 쓸지를 제가 이렇게 추천 제품을 이렇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걸 제가 하나하나 빠르게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프리 클렌징의 리베나의 리무버는 눈가와 입가의 포인트 메이크업을 지우는 데 사용하죠. 우리 눈가와 입가는 피부 조직이 조금 달라요. 피부가 표피와 진피가 얇고 보호막이 없어요. 그래서 주름이 생기기 쉽고 안 그래도 우리가 많이 쓰는 부위잖아요. 그래서 이 눈가와 입가는 꼭 전용 클렌저를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보시면 이제 층이 분리되어 있는데 유상과 수상으로 분리되어 있어요. 근데 잘 이렇게 흔드시면 잘 섞이거든요. 우리 메이크업 제품이 기름 성분이 많은데 기름은 기름으로 닦으면 잘 지워지고요. 그 지운 다음에 이 수분을 즉각적으로 충전해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리베나이 리무버입니다. 그 설명하신 교수님이요. 이 정도의 퀄리티면 에스테틱에서 한 4, 5만 원 정도에 판다고 해요. 그만큼 이 제품 퀄리티가 굉장히 높다라고 하시면서 되게 극찬을 하신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리무버는요, 굳이 화장을 하지 않으실 때도 한번 이렇게 닦아서 지울 때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클렌징으로 눈가, 입가를 쓰지 않도록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일드 클렌징 같은 경우에는요, 따로 씻어낼 필요가 없는 원스텝 클렌저예요. 그래서 너무 피곤할 때는 그냥 이걸 한번 싹 지운 다음에 저는 토너부터 이제 기초 화장 바르고 자거든요. 이 제품은 클렌징 플러스 각질 제거 플러스 수분 공급까지 해주는 아주 똑똑한 제품입니다. 이브닝 케어 딥 클렌저는 굉장히 사랑받는 제품이죠. 크림과 로션 타입, 중간 타입인데 이건 너무 과도하게 마사지 하지 마시고요. 5분 내로 마사지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건 메이크업 클렌징과 영양 공급까지 해주는 이중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엄청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인삼과 은행잎 추출물 그리고 항산화 효과가 있는 당근 추출물 초산 토코페롤까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 초산 토코페롤이요 항산화 효과가 있는데 클렌징에 넣기에는 굉장히 아까운 원료라고 해요. 주로 세럼에 많이 들어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애터미 제품에는 이제 여기 클렌저 제품에도 들어있다. 게다가 베이스가 녹차수다라는 것이 또 가장 큰 장점이에요. 정제수가 아니고 허브 추출물이 들어가면 단가가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 제품의 베이스로 녹차수를 썼다라는 거. 그리고 디퓨어 클렌징 오일은요, 베스트셀러 제품입니다. 너무 좋은 게요, 이게 오일인데 러빙을 하다 보면 수용성으로 되어서 찝찝하지 않고 굉장히 산뜻하게 클렌징이 돼요. 여기에 7가지 천연 유래 오일이 들어있는데요. 거기 7가지 오일에 홍국균,
홍국균이라는 그 유산균을 넣어서 발효 오일로 만들어진 천연 자연 유래 특허 성분입니다. 무자극으로 굉장히 산뜻하게 클렌징 해주고요. 거기에 달맞이꽃, 밝은 솔잎, 유분피가 들어있어서 피지 조절과 블랙헤드 제거까지 한 번에 제거해주는 제품이라 지성 피부에도 굉장히 좋은 클렌징이라고 합니다. 더마리얼 시카 젤 클렌저는 진정 효과가 있고 pH 밸런스 맞춰주는 클렌징이죠. 이브닝 폼 클렌저는요, 피부의 피지, 각질, 화장품의 잔여물까지 제거해주고요. 여기는 상황미수 동충하초 추출물이 들어있어서 피부가 당기지 않고 보습 효과를 주는 클렌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크네 클리어 폼 클렌저는요, 여드름 완화 기능성 클렌저예요. 우리가 기능성이라고 할 때는 그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성분이 들어있어야 되거든요. 살리실린 애시드가 1.8% 들어있어요. 보통 0.5%만 들어있어도 승인이 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고함량이 들어있는 거죠. 살리실린 애시드는 피지를 조절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코버블 클렌저는요. 에코는 프랑스의 에코 인증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데 유기농 성분으로 인증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부에 자극이 없이 온 가족이 다 사용해도 되는 클렌저고요. 이게 버블 타입이라서 이렇게 버블 이렇게 해보시면 굉장히 버블이 풍성하고 쫀득해요. 그래서 이렇게 막 러빙을 많이 하지 않아도 그냥 자극 없이 이렇게 올렸다가 씻어낼 수 있는 그런 피부 자극의 최소화되는 게 바로 버블 타입의 클렌저입니다. 제가 모닝 클렌저 제품도 추천을 했어요. 아침에는 가볍게 씻어낸다는 느낌으로 세안하시는데 너무 예민하신 피부는 그냥 고양이 세수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세 가지 제품은요, pH 밸런스를 맞춰주는 데 도움이 되는 제품 세 가지를 제가 추천으로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자, 이제 피부 타입별로 클렌징 솔루션이 있는데요. 이건 사진을 찍으셔서 본인의 피부에 맞게 어떻게 하는지를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건성 피부는 자극적인 클렌징을 제가 피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너무 심하게 클렌징 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아침에는 물로만 세안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성 피부는 반드시 이중 세안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피지 분비가 많고 블랙헤드가 두드러져 보이기 때문에 이중 세안을 하시고요. 여기 팁에 보시면 또 굉장히 유용한 정보들이 있으니까 보시면 좋겠습니다. 복합성 피부는 말 그대로 두 가지 피부가 공존하는 건데 이 차이가 너무 심하다 그러시면 클렌징 제품도 각각 따로 써주시는 게 좋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관리가 까다로운 피부가 또 복합성 피부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감성 피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배운 것 중에 이것만 알아가셔도 정말 도움이 될 텐데요. 그만큼 중요한 게 이 민감성 피부입니다. 민감한 피부는요, 피부 장벽이 깨진 상태죠. 그래서 각질층 숫자도 적고 수분도 적어요. 그래서 이런 피부에 막 클렌징을 1차, 2차로 막 하면 피부가 더 막 난리가 나거든요. 더 붉어지고 더 트러블이 생기고 더 건조가 심해지는 피부가 민감성 피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감한 피부에 더마리얼 시카가 좋다라는 거 다 아시죠? 그런데 그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좋다고 해서 막 짜서 이렇게 막 빡빡 문지르면 이 문지르는 것 자체가 자극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평소에 하시던 그 클렌징에 압력과 마찰을 3분의 1로 줄이고 또 시간도 5분을 했다면 1분으로 줄이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마찰을 확 줄여서 해야 되는 게 이 민감성 피부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바르시는 제품을 두세 배로 듬뿍 발라보시면 그렇게 일주일만 해보시면 굉장히 피부가 달라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여러분 많이 바르셔도요. 클렌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악순환이 반복이 돼요. 안 그래도 얇은 피부를 더 얇게 만들어주고 더 붉게 만들어주고 예민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절대로 클렌징을 과도하게 하지 않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주의사항에 보시면요. 뭐라고 돼 있냐면 너무 초민감한 피부는 그 클렌징 워터를 이렇게 화장솜에 묻혀서 그게 탁 얹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닦아내는 것도 자극이 될 수 있다 하거든요. 그래서 탁 얹었다가
그대로 그냥 걷어내는 것만으로도 이 클렌징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얘기하면 보통 사람들은요, 그럼 이 더러운 게 내 피부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게 깨끗하게 씻겨지지 않았는데 클렌징이 된 건가? 더 악화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 피부는 흡수되는 것보다 분비되는 기능이 더 많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걱정은 절대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런, 이렇게 클렌징을 적게 하시는 게 오히려 건강한 피부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클렌징까지 정말 달리듯이 네,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강의를 마치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긴 강의를 제가 짧게 하려다 보니 빠진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놓친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최대한 중요한 부분만 쏙쏙 뽑아서 오늘 준비를 했거든요. 다들 이해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